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동안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지내시고 계시죠? 저도 이 일 때문에 출장을 며칠간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요. 이 남편이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했는데 슬슬 건강검진 받을 시기도 왔고 혹시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장기인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대한신장학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췌해서 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신장의 이상 신호를 본인이 빠르게 체크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신체 장기의 이상 신호는 평소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가끔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지 못하면 만성 신부전증이나 신장암이 빠르게 진행되실 수가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신장암의 90%의 환우님들은 별다른 이상 신호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신장은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로 있게 하는 항상성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몸에 필요한 여러 호르몬, 효소를 생산,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도 담당하는데요. 이런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여러 증상이 발생하죠. 고혈압과 빈혈이 생기고 소변으로 단백질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몸이 붓기도 합니다. 이 작년인가 전 직장 동료 한 분을 오랜만에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얼굴색이 조금 어둡고 방금 자다 일어난 것처럼 얼굴이 부어 있는 거예요. 몸이 좋지 않아 보여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면서 이 일이 많기도 하고 회식도 하다 보니까 만성 피로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요, 신장이 망가져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을 하니까 입맛도 없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찾고 나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도 고혈압의 지병이 있어서 이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병원에 등록을 해서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얘기로는 조직이 맞는 신장 공여자를 찾기까지 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주변 분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앉아서 수다를 떨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직장 동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과연 신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때까지 전조 증상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 초기 증상 의심 당시에 병원을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장 질환의 문제는 질환이 심각해질 때까지 90%의 사람들이 그 징후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장 이상 증상과 그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먼저 식욕이 떨어집니다. 매우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독소가 쌓이게 되면 식욕이 뚝 떨어지는데요. 식사를 억지로 하더라도 몸에서는 음식물을 분해해야 할 독성으로 인식을 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구토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증상으로는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신장이 적절하게 여과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소변을 통해 신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잠자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비만과 만성 신장질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고 수면 무호흡증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신장이 이 혈액의 독소와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체내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활력이 떨어지면서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힘이 약해지고 또 집중을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신장 질환의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빈혈증이 있는데
이 신장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힘이 없고 피곤한 증상이 생기겠죠. 네, 이어서 네 번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습니다. 건강한 이 신장은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신장은 신체의 폐기물과 과잉 체액을 제거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보존하며 혈액 속에 적절한 양의 미네랄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는 후기 신장 질환과 동반되는 미네랄과 뼈 관련 질환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이 후기에 접어들면 콩팥이 더 이상 혈액 속의 미네랄과 영양소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환우님들의 얼굴이 조금 어둡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섯 번째, 밤에 소변을 자주 봅니다. 너무 자주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특히 저녁에 많이 든다면 신장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의 손상이 있으면 소변 욕구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잦은 소변은 또한 비뇨기 감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소변에 피가 섞여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을 입으면 적혈구가 소변을 통해 새어나오는데요. 소변의 색이 맑지 못하고 갈색으로 나온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면 신장 질환의 징후일 뿐만이 아니라 악성 종양이나 신장 결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몇 번을 씻어내려야 할 정도로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소변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 글을 적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깜빡하고 물을 내리지 않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럴 때 어머님이 와서 소변에 거품이 많으니까 맨날 콜라, 고기 같은 거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혼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 소변을 스스로 체크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덟 번째, 눈 주위가 붓습니다. 소변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신장의 여과 기능이 손상됐다는 초기 증상인데요. 눈 주위가 붓는 것은 신장이 체내의 단백질을 간직하지 못하고 소변을 통해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세개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발목이나 발이 부어오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 저류 증상이 나타나서 발목이나 발이 부어오르게 합니다. 참고로 나트륨이 저류되면 전신 부종이 생기면서 폐부종, 말초부종, 복수가 찰 수 있다고 하니까 신장뿐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관리를 위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목이나 발이 부어오르면 가끔씩 관절염 때문에 이런 건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증상은 관절염이나 골다공증과는 상관없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밖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을 때나 양말 신으실 때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열 번째, 근육 경련이 잦고 쥐가 자주 납니다. 체내 전해질 불균형과 근육 경련은 신장 기능이 손상됐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이 부족하고 신장이 인의 양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데요. 간혹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철분 보충제를 드셔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증상의 원인인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이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신장학회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권고하는 생활 수칙은 이렇습니다. 1번,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2번, 담배는 반드시 끊고 과도한 음주는 피합니다. 특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흡연과 음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개는 몸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싱겁게 먹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합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콩팥 건강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6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생활요법을 잘 준수하면 그렇지 않은 환우님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2배 이상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생활수칙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환우님들께서 암을 치유하면서 필요한 습관과 동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것을 치료해야 해 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이 몸을 정상화로 돌리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미 신장에 무리가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신 환우님이나 예방을 목적으로 시청 주시는 이 구독자분들이나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꼭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셨다가 실천하셔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역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